네, 금요일에 잠금 해제 종목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과장님과 오늘의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머니맵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약간의 숨고르게 들어간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1.67%, 리노공업 3.75%, HPSP도 오늘 상승 강하네요. 5.9% 강세 흐름이고요. 삼성전기도 1.78% 강세 함께 누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화학주들 셀 3사들은 좀 어둡게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은 0.7%가량의 강세 흐름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파마리서치, 한우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해운 쪽도 전반적으로 조정, 유틸리티 쪽에서 LS 일렉트릭 상당한 강세 흐름 눈에 띕니다. 예,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금요일마다 이제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우리가 꼭 살펴보고 가는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 한 주 동안 어떤 쪽 주목을 했는지 함께 들여다보죠. 자, 지금 전력, 에너지, 반도체, 로봇, 뷰티 전반적으로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천연가스, 전력 인프라 쪽, 전력 에너지 쪽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어느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어느 섹터를 가장 눈여겨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색깔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라든지 미국의 어떤 전력 부족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산불 피해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이쪽이 더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섹터의 흐름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연말이었어요. 미국의 전력계통 운영자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 향후에 미국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성장을 예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영되던 화석연료 발전소가 이제 폐쇄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전력 수요 증가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26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부터 전력의 쇼티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전력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같이 이 전력 전망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향으로 전력 공급원으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가스 발전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좀 늘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 가지고 LNG 개발 그리고 운송 수출과 관련된 규제 또 완화해주는 부분들이 이 관련된 섹터들에게는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비중이 높은 이제 독립발전 사업자라고 하는 IPP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 2위 업체가 신고가를 역시나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예. 빅테크들도 좀 빠지고 다 그랬는데 미국의 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국내 밸류체인들도 이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하나오션인데 PBR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오션이 그동안 얼마를 받았던 아이냐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26년도에 어떤 긍정적인 업황까지를 땡겨오면서 밴드 상단에 이제 딱 이렇게 좀 부딪혔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MRO 관련된 선박 관련된 이제 보안 이제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50% 상승했거든요. 예. 대형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조선 쪽이 긍정적이고 천연가스 밸류체인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쉬어가야 또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쉬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가 이렇게 조금 목에는 차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 천연가스, 전력 인프라 쪽이 부각을 받으면서 데이터 센터향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설비 쪽, 그리고 하나오션과 같은 이 조선,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는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다만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밸류 평가상으로는 지금 PBR 상단에 부딪혀 있다라는 점, 따라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저평가된 주가라는 소제목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키워드는 수급, 밸류, 모멘텀. 이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우리가 JYP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이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볼 만한 주식, 매력이 있는 주식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이 이제 기대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인데, 모멘텀은 되게 좋은데 모멘텀 좋은 주식들을 딱 쳐다보면 비싸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엔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터는 상당히 이제 작년에 앨범 역성장 나고 매출 역성장 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떤 그 아티스트들의 이슈 때문에 또 약간은 또 디스카운트 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25년도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엔터주의 수급도 이제 JYP를 꽉 채웠던 외국인 기관 도 사실 다 비워놨던 상태였고요. 작년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다 비웠고,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제 10월 들어서는 기관이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같은 시기쯤 해서 동시순매수가 지금은 들어오고 있고, 한마디로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빈집털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장에 좋은 종목들, 섹터들, 조선, 방산, 전력기 이런 것들은 지금 좀 꽉꽉 채워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인 섹터를 보고 또 내년에 또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본다면 엔터가 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엔터 섹터의 핵심은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4년도 역성장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싸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5년도 올해죠. 앨범, 공연. 그러니까 엔터는 사실 이제 수익원이 많습니다. 굿즈도 있고 스트리밍 그런 되면은 그것도 수익이 되지만, 핵심은 여전히 앨범 그리고 공연이거든요. 앨범과 공연이 올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숫자로 좀 보여드리면 JYP의 이익 추정치, 향후 12개월 동안 JYP가 벌어들일 돈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를 볼 수 있는 EPS 추정치인데, 그것이 지금 작년 아까 이제 제가 빈집이었던 다 비워놨던 10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턴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일 돈이 되게 하향 조정되다가 이제는 더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주가도 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엔터주들이 사실 되게 좋아요. 이제 다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YG, 블랙핑크 컴백할 거고요. 투어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드디어 BTS가 완전체로 컴백을 해서 또 투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은 1분기에는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엔터주들이 1Q까지는 좀 쉬어갈 겁니다. 실적이. 그런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어떤 실적이 좀 4분기 이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꽉 채워져서 1분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엔터주들 뭐 살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에 좀 빈집털이에 나섰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키워드는 디스카운트 요인은 과연 잘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까지 저희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가장 꼽혔던 게 신인 IP가 이제 부재하다라는 거였는데, 드디어 1월 20 보이고로 킥플립 대비가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아마 지표가 명확하게 나올 텐데요. 벌써 유튜브 공개
를 했어요. 그 뮤직비디오 응 그래라고 해가지고 선공개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1,300만 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멤버들이 과거에 21년도에 SBS 오디션 통해서 또 발탁됐기 때문에 이미 팬덤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사의 핵심 지금 IP죠.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대규모 북남미 투어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규모만 24년 대비해서 1.5배 모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선 예약한 것만. 아무래도 이제 23년도에 트와이스가 미국 스타디움 이제 투어하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던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우상향의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를 비롯해서 뭐 트와이스라든지 데이식스 고연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트리밍 수와 뭐 연간 청취자 수 동반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돈이 되려면 앨범과 공연 모객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선행 지표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코어 팬덤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익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JYP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가 주목할 때가 됐다. 목표가는 9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6만 원까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오늘 엔터주부터 화장품주까지 한꺼번에 짚어주시는데 실적이 돌아선다라는 반가운 키워드 자리 잡고 있네요. 첫 번째 키워드까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수급 요즘 좀 어떤지 그 부분 먼저 짚어주세요. 수급 좋습니다. 예. 일단 저는 지금 꽉 채워져 있는 찬집 말고 빈집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해서 오늘 두 종목 갖고 왔는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24년도 1사분기에 대형 채널 입점하면서 좀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빠졌는데 단기간 강한 조정 이후에 지금 일단 실적과 주가가 모두 반등의 조짐을 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가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 집중 매수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전사 실적을 이끌어온 곳은 이제 한국과 일본인데 안전적 성장이 올해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가 한국에서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은 신제품이 뭐 1개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일본에서 바로 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영업망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마케팅을 잘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정 적용이 조금 강화되면서 미국 진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미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1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승인을 획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법인 설립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전용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본격적인 미국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호재성 이슈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볼 부분까지 합쳐본다면 아이패밀리 SC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수출 국가 확대입니다. 앞서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는데 이 소식도 결국 아이패밀리 SC의 실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주요 제품들도 포트폴리오 다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작년에 어떤 부진을 크게 좀 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2,500억 예상하고 YOY로 한 20%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동사의 그 어떤 제품 능력이 저는 가장 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단 한 번도 역신장 없이 역성장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제품 개발력이에요. 이제 그 소비자들의 그 피드백도 굉장히 좀 잘 듣는 편이고, 이 회사는 대부분 20대 분들로 기획, 뭐 개발, 연구 인력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타겟이 또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상품 기획, 개발, 상품, 뭐 컨텐츠, 디자인 이런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요해서 립 틴트인데 이제 사실 비교 샷을 보시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착샷을 보통 이제 얘기하잖아요. 바르고 나서의 네. 그거는 안 갖고 왔는데 립 틴트 중에 원래 주시 레스팅 틴트라는 굉장히 스테디셀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한 거예요. 나는 광 나는 게 좋아, 나는 광이 안 나는 게 좋아. 마침 제가 씁니다.
저도 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하나는 안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로, 벨벳, 레스팅, 워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요 관련된 이제 라인업들이 충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시 레스팅은 또 작년 11월에 더 주시 레스팅으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요 이제 더 주시 레스팅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뉴얼 되고 나서 이게 뭔 차이일까 싶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이게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올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국가도 제품도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25년도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 기대해 볼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실적으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아이패밀리 S입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예,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2만 원의 가격까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